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회에 이어서 문화혁명 시절에 가장 극렬하게 설치고 악명이 높았던 소위 5대 홍위병 두목, 그 중에 지난 회에서 베이징 대학과 칭화대학에서 두목 노릇하던 두 녀석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제 3명 남았죠. 즉 베이징 항공학원의 한아이징, 그리고 베이징 사범대학의 탄허우란 여자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지질학원의 왕따빈입니다. 우선 베이징 항공학원의 홍위병 두목 한아이징은 1945년 장수성에서 출생했으니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칭화대학의 홍위병 두목인 콰이따프와 동갑이고 동양입니다. 한아이징은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내향적이고 괴팍한 성격이었으나 대학에 입학한 후 문화혁명이 발발하자 돌변합니다. 베이징 항공학원의 홍위병 조직인 홍기전투대의 두목이 됩니다. 그리고 1967년 4월에 린비아오의 부인인 예친과 당시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문역소조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치버니의 사주하에 쉬샹첸, 천이, 예제닝 등 중공의 원로 간부들을 비판 타도 대회에 끌고 나와 모욕을 하고 비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항공학원 내에 격리심사실이라는 이름의 실질적으로는 감옥 18곳을 설치하고 465명을 심사하고 이 중 170여 명을 감금하고 20여 명을 비정상 사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지질학원 홍위병 두목인 왕따빈과 그의 홍위병들이 당시 시안에 있던 펑도와이를 베이징으로 압송해 오기 위해서 시안으로 가자 급히 시안으로 뒤쫓아가서 펑도와이를 탈취하고 베이징으로 압송해 옵니다. 그 배후에는 장칭의 사주가 있었고 또 그 배후에는 마오쩌둥의 사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아이징은 베이징 항공학원에서 펑도화이에 대한 비판 대회를 개최하고 펑도화이에게 날조된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강고림 펑도화이가 날조된 죄를 인정할 리가 없죠. 그러자 펑의 따귀를 때리고 계속 심하게 폭행하고 7차례나 땅에 넘어뜨리고 펑도의 늑골 2개를 골절시키고 폐도 손상시키는 상해를 입힙니다. 그 당시 펑도화이의 나이는 69세고 한아이징은 22살이었습니다. 심하죠. 그러나 문화혁명 그 당시에 이런 일은 아주 흔해서 화제거리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한아이징은 다시 비판대회를 개최하고 부상 상태로 누워있는 펑도화이를 끌고 나와서 트럭에 태우고 조리 돌리며 끌고 다니고 모욕하고 또 폭행합니다. 그러나 한아이징도 1968년 7월 28일 마오쩌둥이 인민대회당으로 5대 홍위병 두목들을 소집하고 호되게 질책한 후에 이들 학생 홍위병들을 용도 폐기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퇴출됩니다. 1969년 11월에는 후난 주저우의 331 공장으로 하방돼서 노동 개조 생활을 하고 1971년 3월 8일에서 1975년 9월 9일 사이에는 베이징으로 압송돼서 감금 상태에서 격리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1978년 4월 19일에는 반혁명죄로 체포되고 1983년 3월에는 유기징역 15년, 정치권리 박탈 3년형을 선고받고 베이징과 외지 지방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용자들의 노동에 의해 형성된 칭하이성의 탕거무 농장으로 이송돼서 노동 개조 생활을 합니다. 1987년에 석방된 후에는 후난성의 주저우의 한 군수공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경제특구인 광동성 션전시에 있는
이 공장의 지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 기간 중에 션전 시내의 한 상장 국영기업에 총경리로 초빙되어서 근무합니다. 그리고 2003년 퇴직 후에는 이 기업의 고문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업에서 근무하던 후반기에는 매주 이틀 출근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문화혁명 시기에 회고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1968년 7월 28일 마오쩌둥이 인민대회당에서 5대 홍위병 두목을 5시간 이상 접견한 전 과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증은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다 할 정도로 매우 진지한 태도이고 중공의 간부의 부패 행위를 특히 혐오하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당시의 자신의 행동, 특히 펑도화이를 가혹하게 폭행한 행위에 대해 후회한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사범대학의 탄호우라는 1937년 후난성에서 출생했고 1958년 마오쩌둥의 고향인 샹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1961년에 당원 연수차 베이징 사범대학 정치교육과에서 파경 근무를 시작했고 1966년 문화혁명이 발발한 후에는 중앙문혁소조원이었던 캉성의 사주를 받고 산동성 취푸의 공자묘를 파헤치고 훼손합니다. 이 행위가 문화혁명 기간 역사 문물 파괴 훼손 중 가장 큰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합니다. 1967년에는 마오의 부인인 장칭의 사주하에 탄전린 타도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베이징 사범대학 혁명위원회 주임과 수도 대학 및 전문학교 홍위병 대표회의 핵심조 부조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사범대학 내에 진강산 공사라는 홍위병 조직을 설립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연락처를 설치해 둘 정도로 그 영향력이 광대하고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탄호우란도 1968년 7월 인민대회당에서 다른 대학의 홍위병 두목들과 함께 마오쩌둥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은 후 용도 폐기당하고 정치 생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베이징 군국 4627 부대 농장에 배치돼서 노동 개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70년 6월에는 베이징 사범대에서 격리 심사를 받고 인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1975년 8월에 심사가 끝나고 베이징의 한 공장에서 노동 개조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죽고 문화혁명이 끝난 후 1978년 개혁 개방파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반혁명죄로 체포 구금됩니다. 탄호우라는 감옥 안에서 문화혁명 기간 중 자신의 행위와 죄를 진솔하게 인정 고백하고 참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정을 진지하게 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1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외부 치료와 고향인 후난성 샹탄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고 1982년 6월에는 베이징시 인민검찰 분원이 그녀에 대해서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에 4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따비는 쓰촨성의 빈농 가정에서 출생했고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1961년 베이징 지질학원에 입학했고 재학 중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직전에 문화혁명이 발발했고 직장 배치 받기가 어려워지자 열광적으로 홍위병 운동에 뛰어들었고 지질학원의 홍위병 조직인 동방홍 공사의 정치위원 및 사령관
그리고 수도대학 전문학교 홍위병 대표회의 핵심조의 부조장이 됩니다. 왕따빈의 행동 중 특히 할 만한 것은 앞에서 하나이징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야기했듯이 시안에 있던 펑더화이를 베이징으로 압송하기 위해 자신이 지휘하는 지질학원의 동방홍공사 홍위병을 대동하고 시안에 가서 펑더화이를 신병을 확보하고 압송해오는 과정에서 베이징 항공학원의 하나이징이 인솔해온 홍위병들에게 탈취당한 사실이죠. 왕따빈도 역시 1968년 7월 인민대회당에서 마오쩌둥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고 용도 폐기당하고 쓰촨성 청두시의 탐광 기계 공장에 배치돼서 노동 개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 다시 베이징 지질학원으로 압송돼서 격리 심사를 받고 당적을 박탈당합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마오 주석과 공산당을 호위하던 홍위병의 두목들이 모두 다 이런 꼴이 된 것이죠. 역시 1978년에 반혁명죄로 체포되었고 9년형을 선고받고 후베이성 우한 제1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석방되어 쓰촨성 청두로 돌아온 후에 한 가도가 운영하는 상점에 임시 출납원으로 근무했고 그 후에 군부대가 경영하는 무역공사의 부총경리로 근무했고 1985년 가을에는 다시 탐광기계 공장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쓰촨성 두장인시의 한 기업에서 근무를 했으나 2019년 6월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왕따빈도 자신이 인민에 대해 큰 손실을 끼쳤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문화혁명 시절에 홍위병 5대 두목이라면 날뛰던 5 녀석들. 그러나 결국 마오쩌둥에게 조종 이용당하고 용도 폐기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한편으론 짠하기도 한 그런 녀석들의 이런 인생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